안녕하세요. 요즘 세대가 개인주의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개인주의가 강해서 결혼을 해서도 네 거와 내 거에서 선을 긋고 네 부모와 내 부모를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 긋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가 현재 늦은 결혼을 했다가 자기 엄마라면 꿈뻑 죽느라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의 어이없는 행동에 질려서 이혼하고 지금은 마음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을 통해서 자유로움을 얻었지만 저에게 셀프 효도를 외쳤던 전 남편이 지금은 개털이 돼서 길거리는 나앉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에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정신적인 독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결혼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너와 나의 선을 긋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우선 제가 자라온 환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냥 소규모의 부동산 정도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 일이 잘 되셨나 봐요. 동네 집이나 작은 상가가 아니라 공장이나 빌딩 같은 대형 물건이랑 분양 대행까지 사업의 분야를 넓히시면서 규모가 커지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외동딸인 저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부면 공부, 예능이면 예능,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이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용돈 같은 것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넉넉하게 제공을 해주셔서 정말 부족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덕분에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입 때까지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과목을 과외를 붙여주시며 학업을 지원해 주신 덕에 성적도 전교권에서 우수한 편이었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의 이공계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부모님께서 학비도 다 지원을 해주시고 용돈도 다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바쁘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해외를 다니며 해외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 개발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제가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접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또래 친구들은 구입하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인 고가의 명품 화장품들도 부담 없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해주시는 거에 자만해서 공주병 걸린 애처럼 굴지는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베품은 몸소 실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잘 어울렸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는 지역 내에 보육원 하나와 자매 결연을 맺으셔서 때때로 그곳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고 장학금을 제공하시는 등 나눔을 실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그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가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저도 항상 동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지내다 오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인지 외동이기 때문에 외로운 부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엄마와 아버지도 일을 하시면서도 늘 저의 일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화장품 회사에 영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동딸로 자라면서 욕심껏 하는 것들이 일에서도 발휘가 되었는지 업무적인 면에서도 결코 뒤처지는 것이 싫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일하는 동안에 그 회사에서는 몇 가지 신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
어린 나이였지만 공로상을 받기도 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 연봉도 입사 동기들보다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제품을 제 이름, 아니, 저의 브랜드를 가지고 만들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좋겠다는 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포부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여자도 충분히 유능한 사업가가 될 수 있으며 집에서 저에게 회사 하나 차릴 정도의 경제력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설립한 회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블로거들의 공구와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가 잘 되고 있었고, 이 영향으로 중국에도 알려지면서 중국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제품력을 인정받아 중국까지 진출해서 면세점에도 입점을 할 정도로 K뷰티를 이끄는 회사 중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제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은 뒷전이 되어 늦어지고 어느새 30대 후반까지 되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 나이에서는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중개 회사를 등록했습니다. 결혼 중개 회사에서는 그래도 제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소개를 해주어서인지 썩 괜찮은 조건의 상대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법 말쑥한 차림과 눈에 띄게 크지는 않지만 적당한 체격으로 비율 좋은 외모를 가진 수더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였는지 모르지만 남자도 너무 심하게는 아니지만 나름 좀 깔끔하게 꾸미는 남자를 좋아했는데 그러한 면에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영입니다. 어후, 들어오면서부터 희영 씨가 환하게 빛이 나서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뭐,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소개받을 때는 첫인상부터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인연이 좋은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일인지 여쭤봐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화장품이면 어떤 곳이죠?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까지 화장품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일 수 있는데 제품이 좋은가 봐요? 그러면 희영 씨의 미모는 희영 씨 회사 제품의 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훈 씨도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하우스로는 이름이 좀 알려져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찾아와서 별도의 홍보 마케팅이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요리를 하시기도 하시나요? 아니요. 매장에서 나가는 음식들은 전문 요리사들이 만들어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리 과정이나 맛을 내는 주요한 것들은 저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자고 들면 저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전공도 음식 쪽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전공은 호텔 경영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성급 호텔에서 2년 정도 호텔리어로 일을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결혼하면서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하는 것 때문에 귀국해서 그때부터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님은 어디가 안 좋으셨나 봐요?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었고 교통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로 어머나 죄송해요. 괜한 것을 여쭤봤었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희영 씨, 시간도 시간인데 같이 저녁 식사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럴까요? 주말에 강남에서 식사할 곳이 마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우집을 미리 예약을 해두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럼 자리를 옮기실까요? 처음 만나서부터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말주변도 좋았고, 혹시나 싶어서 식사할 곳도 미리 예약을 해서 준비해두는 준비성도 좋은 사람이라서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매너도 좋고 유머러스한 면도 있어서 호감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은 저도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던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였습니다. 사업 소환이 좋았는지 꽤나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가격대가 좀 고가였지만 늘 예약이 밀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같을 때는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약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라고 익히 들어왔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유명 레스토랑을 만들어 운영하고 하느라고 30 후반이 되도록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은 결혼한 지 좀 돼서 조카도 둘이나 있다면서 또 조카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형제의 우애도 좋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결혼을 하고 나서 분가를 해서 살려고 한다면서 결혼 후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결혼 후에는 분가할 거라고 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서 3개월이 조금 지날 무렵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건이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나 그 사람을 봤을 때 함께 살아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서둘러 결혼을 했으면 하셨고 제 부모님도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좋다면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솔직히 양가의 부모님 다 저희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시는 바람이 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일에 빠져서 결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던 딸이 어울리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그때 형의 가족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큰 분이었지만 작은 아들이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형은 작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던 저와도 대화가 잘 통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수 되시는 분이 결혼하고는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고 있는 분이시라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이 조금 지나서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결혼식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둘 다 일에 빠져서 이렇다 할 여행을 다녀온 지 좀 되었기 때문에 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하와이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가족에게 드릴 기념품을 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형님네 가족 거만 신경을 쓰고 제 부모님 거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부모님의 취향이라던가 성향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돼서 제 부모님 거는 그냥 제가 챙기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개인주의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의 신혼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리 이야기된 것처럼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어머니와 분가하여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름 여유로운 상황이어서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집은 반반으로 준비하고 혼수도 반반으로 하고
저는 시댁으로 보내는 예단만 더 챙긴 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의 사업은 조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 쪽의 결제가 미뤄지면서 저도 거래처의 대금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국 내에서 새로운 마케팅으로 왕홍 마케팅이 붐을 타면서 SNS를 통한 마케팅의 시기를 조금 놓친 바람에 판매처도 줄어들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고 결국 사실상은 폐업을 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 부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생활고를 겪으실 일은 없었지만 워낙 누군가의 신세를 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본적으로도 부모님으로 완전 독립하고 싶었던 제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순조롭지 못해서 그렇게 사업을 정리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의아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은 아가, 어찌 이런 걸 다 해서 보냈어? 네? 뭘요? 어제 아범이 가을이라고 보약을 가져왔지 뭐니. 저번 달에는 조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더니 혈압을 잡고 신장을 보완할 수 있는 약이라면서 가지고 왔더구나. 아, 그랬어요? 그래, 아가. 내가 고맙게 잘 먹을게. 네? 네. 어머니 환절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조만간 찾아뵐게요. 그래. 너도 아프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지내라. 저와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시모님 건강검진을 하고 보약을 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친정 부모님도 같이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어머니만 챙겼다는 것에 조금은 기분이 상했지만 좀 참았다가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과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지난달에 어머님 건강검진 해드리고 엊그제 보약해드렸다면서? 어,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오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해? 그걸 말했어야 하나? 하는 김에 우리 엄마 아버지도 같이 해드릴 수 있잖아. 그건 당신이 해드리면 되잖아. 내가 지금 그러기에는 조금 벅찬 게 있잖아. 효도는 셀프야. 자기 부모님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라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뭐야? 니네 부모 내 부모 나누자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자기한테 우리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 적 있어? 없지? 우리 엄마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알아서 챙긴다고. 대신 나한테도 장인 장모님 챙기라고 하지 마. 그냥 효도는 우리 각자 셀프로 하는 걸로 하자고. 셀프 효도.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버는 것에서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효도를 하자. 어떻게 본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고 며느리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는 마당에 처가 식구와 시댁 식구를 선을 긋듯이 나눠서 각자 챙기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너무 냉정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신혼여행 때 본인 가족들 것만 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너, 나는 나의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과의 부분뿐 아니라 부부인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서운하기도 많이 서운하고 치사하게 느껴졌지만 어디 두고 보자 하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저에게만 이렇게 니꺼 내꺼 선을 긋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선을 긋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어머님을 챙기는 것을 보면 어머님께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동서에게 분위기를 떠봤습니다. 형님, 애 둘 케어하면서 아주버님 서포트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지 뭐.
그래도 어디 큰 사업하는 동서만 하려고 화장품 회사를 크게 한다면서? 아, 뭐 그리 크지는 않고요. 땡땡이라는 브랜드였어요. 땡땡? 아, 그거 나도 많이 들어봤어. 어머, 동서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네? 어쩌다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회사를 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그래, 좀 쉴 때도 됐지.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이랑은 어때요? 혹시 형제 사이에도 니꺼 내꺼 선 긋고 그런 편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선을 긋는다니? 얼마 전에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시고 보약 해드렸던 거 혹시 아세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그런데 그게 왜? 할 때 저한테 미리 말해서 저희 부모님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어머님 것만 챙겨서 했더라고요. 그게 좀 서운해서 말을 했더니 셀프 효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긴 서방님이 조금은 그런 면이 있어 보이기는 했어.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좀 대놓고 우리 남편을 챙기시는 것이 있어서 서방님은 자기 목 혼자 챙겨야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 그러고는 혼자 준비해서 유학도 하고 혼자 생활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런 성향이 우리 남편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을 거야. 아, 그래요? 그래도 부부인데 조금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때서 막 시어머니한테 효도라고 해서 대리효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셀프 효도가 낫지 않아? 형님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해졌을 거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본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심한 개인주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저와의 관계, 즉 처가와 본가와의 관계에서 선이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자 역시 서운함이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난 주말 저녁, 어머님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형님네까지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형제는 담배를 필 겸 산책을 한다고 나가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은 거실에 있고 조카들은 놀이터를 나가고 없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과 형님이 조용히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냐? 아범 회사가 요즘 계속 어려워요. 어머님이 대출받아서 주신 돈으로 수입하는 것을 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서 배송비까지 증가하다 보니 처음 주문할 때보다 실제 결제할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자금이 딸린다고 해요. 그럼 나는 이 집을 담보로 집을 해준 건데 이걸 어떻게 갚니? 니들이 3개월만 쓴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지금 국세 정세가 좋지 못해서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빨리 갚자면 집이 위험할 수 있어서 아범한테 이야기를 잘해봐라. 살짝 들어보니 아주버님 사업에 자금난이 와서 어머님께서 어머님 사시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셨는데 그걸 예정했던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해서 어머님이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한 남편이 가방을 정리하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봉투는 은행 봉투였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궁금해서 살며시 물어봤습니다. 그거 대출 좀 받았어? 대출? 무슨 대출? 회사가 어려워? 아니, 엄마가 형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게 집담보를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형이 그걸 못 갚아서 좀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좀 융통해 드렸지. 얼마나 되는데? 3억. 아니, 3억이나 대출을 하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할 수 있어? 내가 내 엄마 대출해 드리는데 그걸 자기한테 말을 해야 해? 형이 갚을 거고 그러면 엄마가 내 돈을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이 조금만 더 해주면 금방 해결된다고 했대. 그래도 어떻게 나 모르게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거야?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누가 당신 보고 갚아달래?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에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도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셀프 효도를 칼같이 주장하며 큰돈을 대출하면서도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하는 사람에게 정말 없는 정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하기 위해 저는 조용히 이런저런 정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담보로 잡고 아주버님에게 대출을 해주었던 어머님이 살고 계시던 집의 명의가 어머님이 아니라 이미 시아주버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고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시아주버님에게 집을 물려주셨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시아주버님의 사업자금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는 의논이 없이 어머님 재산을 형님에게 증여했던 것입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형이 좀 밉다고 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큰아들에게 너무 많이 쏟아붓다시피 해서 본인은 조금 차별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에게로 마음이 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증여를 하신 것을 보면 어머님의 장남사랑은 무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봐야죠.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의 이혼을 요구해 남편은 본인이 번 돈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마음대로 쓸 수 없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같이 의논이 되고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라서 서로 의견의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정리했고 정리하여 나눈 돈으로 저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사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짐을 정리하여 다시 어머님과 합치고 생긴 여유자금으로 스테이크하우스의 2호점을 만들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차도 바꿔드리기로 했다고 해요. 어머니를 다시 챙기겠다는 생각으로 합가를 한 것이겠지만 이미 어머님에게는 남은 것도 없고 모두 혀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아주 잘 지내지. 어쩐 일이야? 사업은 잘 되고? 요즘 2호점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빠. 1호점이 너무 바빠지고 손님이 많아져서 1호점에서 멀지않은 곳에 2호점을 내려고 알아보다가 얼마 전에 좋은 자리를 찾아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잘 됐네. 어머님은 잘 계시고? 어머니는 건강하게 잘 계시지. 혈압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인지 건강하시다고 해. 그래? 형님네는 어때? 사업은 좀 풀리고 있대? 글쎄, 아직은 좀 어렵다고 하나 봐. 그래서 나보고도 자금을 좀 융통해달라고 했는데 나도 이번에 사업 확장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서 못 해줬지 뭐. 그렇구나. 근데 혹시 지금 어머님이랑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은 확인해 봤어? 등기부등본? 그건 왜? 당신이랑 이혼하던 때 내가 이거저거 좀 알아보다가 좀 당황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신한테 알려준다는 것을 깜빡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할 것 같아서
등기부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그건 당신이 직접 등기부를 떼어서 확인해 보면 되지. 그거야, 그렇지. 그래, 내가 확인해 볼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마워. 저는 그렇게 의문이 가득하도록 던져놓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이 지나서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어? 엄마 집이 형 명의로 변경된 것을? 그러게 어머님이 그때 당신이 대출을 정리해드리고 거의 바로 형님한테로 명의를 변경하신 것 같더라고. 실질적인 중요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지. 그런데 혹시 근저당 설정된 것은 뭔지 알아? 근저당? 내가 알아봤을 때는 근저당까지는 없었는데 근저당도 되어 있어? 그러게 아주 풀대출을 받아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 좀 알아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명의가 아주버님으로 변경이 된 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 대출을 왕창 받아둔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은 알지 못하던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전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등기부 등본을 어머님 앞에 내놓고는 물었다고 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응? 등기부 등본이네? 네. 근데 왜 이 집의 명의가 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네 형이 자금 때문에 어려워하다가 내가 집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네가 갚아줬잖아. 네, 제가 아직도 그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죠. 그래. 그런데 너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네 형은 회사가 아주 많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나중에 물려줄 거 좀 당겨서 미리 물려준 거지. 나중에 물려줄 거면 제 몫은요. 형한테 전부 물려주셨다는 말이에요? 너는 딸린 식구가 없지만 네 형은 애들도 있고 형수도 있고 아무래도 너보다는 많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사업한다고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둔 상태라서 이번에 사업이 어렵게 되면 여러모로 난처하게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냥 증여를 해준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를 챙기고 모시는 건 저이고 사실상 어머니를 모시는 면에서는 나몰라라고 있는 형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집을 증여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 설정은 뭐예요? 웬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건 이번에 네 형이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 그걸로 원래 있던 대출을 갚은 건지 회사에 다시 투자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필요한 걸로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랑 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너는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형도 회사를 살려야지. 식구들이랑 먹고 살지. 그렇다고 회사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 그건 형 사정이죠. 안 되면 회사 문 닫고 남의 밑이라도 일해야지. 이렇게 무리해서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땡겨서 하고 있다면서 애들을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애들 옷도 백화점에서 사입히고 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건 어머니랑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형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 길로 전 남편은 형을 어머니 집으로 오라고 불러들였다고 해요. 형네는 오네 못 오네 하다가 이 사람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형이 한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아? 형은 이거 말고도 이미 받은 것이 많잖아. 나는 유학도 내가 벌어서 다녀왔지만 형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고 결혼할 때도 집도 다 해주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금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집까지도 형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라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를 왜 이렇게 대출을 잔뜩 받은 거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니 이걸로라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형 사업하겠다고 어머니와 내가 있는 이 집으로 이렇게 대출을 풀로 받았다가 형이 번제하지 못하면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니잖아. 너도 능력이 되는데 네가 집 구해서 어머니랑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정작 이 집은 형이 받아서 날려먹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내 몫이고? 그러면 어머니 형이 모셔. 결혼해서 지금까지 같이 안 살았는데 애들 키우면서 안 그래도 신경 쓰고 많은 네 형수한테 어머니까지 챙기라고 하라는 말이냐? 애들도 갑자기 적응 안 되고 그건 힘들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어머니한테 받은 것은 다 받지만 정작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형이 회사도 닫고 길거리로 나앉기를 바라는 거냐?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상황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집 내놓고 형 나앉아라 하는 거잖아. 난 도대체 이 집에서 뭐냐고. 지훈아, 왜 형한테 그래? 엄마가 형한테 준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형이 지금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형한테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주셔놓고 저한테는 도대체 해준 게 뭐예요? 너는 네가 잘하잖아. 형은 그게 잘 안 돼서 챙겨줬고. 형이 그게 안 돼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싸고 돌아서 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형보다 어머니가 더 싫어요. 이제 형이랑 같이 사세요. 저는 이제 몰라요. 결국 전 남편은 어머니 집에서 나왔고 어머님 혼자 집에 남아 계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이라면 끔찍하던 사람이 결국 가족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가족들과 등을 지게 된 것이죠.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자기가 꾸린 가족과의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자기의 혈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족을 뒤로 제치고 셀프 효도만 외치던 사람에게 참 슬픈 결과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저는 다시 화장품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전에 개발 단계에 있던 것들을 제품화시키고 국내 유통시키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어 드럭스토어 등에도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도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성이 인정을 받은 건지 일부러 왕홍 마케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왕홍들이 SNS에서 리뷰를 해준 덕분에 매출은 급상승을 했습니다. 사업도 급성장을 해서 전보다 더 확장이 되고 중국 시장에 이어 미주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점을 새로 내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본점까지도 자금난이 와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난을 타게 해보겠다고 가장 주요한 소고기의 수입처를 변경을 했다가 고기의 질과 맛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악평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악평이 돌기 시작하자 손님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매출이 급락하더니 결국 자금난이 더욱 심해져서 사업을 접었다고 해요.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서 어머니와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셨고 형도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1호점까지 폐업을 하고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가서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답니다. 이건 제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빠른 성공을 하고 자칫 자만하고 콧대 놓고 자존심만 강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남과 나누고 이웃을 챙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나눔의 생활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40을 조금 넘은 지금 부모님께서는 제게 다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고 계세요.
결혼보다는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삶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분기별로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추운 겨울에는 동남아로 겨울나기를 보내드리고 그러는 사이 저도 자주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번 겨울에는 회사 차원에서 이웃돕기 행사를 해서 독거노인 김장해드리기와 연탄 공급해드리는 것도 하고 보육원에도 방한복 기부하기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 하는 연구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를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회사를 더 크게 성장을 시키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런 뜻을 이해해 주셔서 제가 재단을 설립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짧았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장자 선호 사상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기주의가 강하면 좋지 않다고만 알고 있었지 개인주의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개인주의도 도를 넘어서게 되면 타인과의 생활에 있어서 결코 조화롭게 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에 정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성인이 된다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고 그러한 독립이 물질적인 독립도 필요하고 동시에 정신적인 독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주절거렸는데 혹시나 지루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듯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혹시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이 있지는 않은지 미리 좀 알아보세요. 결혼 후에 알게 된다면 예기치 않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할 경우 저처럼 이혼까지도 갈 수 있으니 사전에 알게 된다면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폐렴과 호흡기 질환이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사연 들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